모든 게 사라졌어요. 전화도 안 되고 계좌도 막히고 심지어 집 비밀번호까지 바뀌었더라고요. 처음엔 단순한 기기 오류인 줄 알았죠. 근데요, 제 이름으로 누군가가 대출을 받고 있었고 은행에선 그 사람을 진짜 저라고 하더라고요. 제 인생이 누군가한테 복제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엔 가장 믿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아, 뭐야, 또 오류야? 그날도 똑같은 하루였다. 새벽 2시까지 야근하고 겨우 잠들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톡톡톡 카톡 알림이 울리더니 갑자기 내 휴대폰 화면이 멈췄다. 왜 이래? 이것도 터치 먹통이야? 누워있다가 휴대폰을 턱 일으켜 보는데 딱 그 순간이었다. 톡. 자기야, 갑자기 내 폰 먹통이야. 너도 그래? 혹시 재시작해봤어? 남자친구였다. 나는 습관처럼 답장하려다 문득 멈췄다. 내 폰이 멈췄다는 말. 근데 왜 그걸 그가 먼저 알고 있지? 뭐야? 나 지금 폰 멀쩡한데? 나는 괜히 찝찝해서 전원 버튼만 꾹 눌렀다. 아무 생각 없이. 그 순간 USIM이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폰이 켜지자마자 뜬 문구에 심장이 철렁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문장. 그리고 동시에 울리는 알 수 없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 님, 고객님의 명의로 대출이 진행 중입니다. 확인 전화 드렸습니다. 고객님, 통장 이상거래 의심돼서 연락드려요. 고객님 맞으세요? 지금 대구에서 본인 확인 중인데 그날 내 이름은 내가 아닌 누군가의 것이 되어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다. 이 모든 게 그놈의 한 문장 때문이었다는 걸. 휴대폰 먹통이야. 재시작해봐. 딱 그 문장. 내가 켜는 순간 그놈의 폰은 연결되었다. 왜냐하면 통신사는 동일한 번호에 대해 단 하나의 유심만 연결되니까. 하나가 꺼져야 나머지 하나가 연결되는 시스템. 그 틈을 노려. 그놈은 내 휴대폰을 복제하고 내가 껐다 켜기만을 기다렸던 거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내 모든 계좌가 막히고 내 모든 번호가 바뀌고 내 주변 사람들조차 의심을 시작했다. 혹시 네가 한 거야? 명예도용이면 경찰에 가봐야지. 왜 이렇게 숨겨? 야, 나도 문자 왔어. 너랑 관련된 거 같던데. 심지어 나를 믿었던 사람들마저 등을 돌렸다. 그리고 그때였다. 모든 시작이 그 메시지라는 걸 알려준 사람이 있었다. 다름 아닌 형사님이었다. 요즘 제일 많이 쓰는 수법이에요. 재시작 유도 메시지 받고 켜는 순간 유심히 복제된 가짜폰으로 넘어가는 거죠. 네가 켠 순간 진짜 너는 사라진 겁니다. 그날 이후 내 휴대폰은 아예 살아나지 않았다. 물리적으로는 켜져 있었지만 모든 서비스가 먹통이었다. 인터넷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되고 문자도 안 됐다. 마치 껍데기만 남은 휴대폰 같았다. 내가 진짜 나인지도 내 번호가 진짜 내 것인지도 증명할 수 없는 상태. 이런 경우는 처음 보네요. 통신사 매장에서조차 고개를 갸웃했다. 도난분실 신고 내역 없음. 유심은 인식 안 됨. 명예 인증은 본인 확인 불가. 그런데 내 이름으로 개통된 다른 휴대폰이 이미 존재했다. 이 번호 지금 누가 쓰고 있는지 확인되나요? 죄송합니다. 개인정보라 알려드릴 수 없어요. 그게 제가 그 사람이에요. 이게 제 번호였어요. 고객님 번호 주인 확인 절차를 먼저 거치셔야 됩니다. 그걸 지금 못한다니까요. 결국 그날도 손에 쥔 건 아무것도 없었다. 나 자신조차 증명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갑자기 소름이 끼쳤다. 내가 꺼져 있는 사이 그놈이 이 번호로 뭘 하고 다닌 걸까? 집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다. B- 틀렸습니다. 뭐지? 손가락에 땀이 차기 시작했다. 다시 눌렀다. B- 틀렸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내가 바꿔놓은 번호인데 혹시나 해서 경비실에 전화했다. 동호인데요. 혹시 누가 집에 들어간 거 보셨어요? 예. 오늘 오전에 들어가셨잖아요. 짐 들고. 네. 경비 아저씨가 말한 시간은 바로 내가 통신사에서 쫓겨나온 그 직후였다.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누가 내 집에 들어간 거야?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돌아온 말은 실망스러웠다. 명예도용 피해는 입증이 까다로워요. 집에 침입 흔적이 없으면 주거침입도 성립 안 될 수 있고요. 지금 범인이 제가 쓰던 이름, 번호, 심지어 집 주소까지 쓰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요. 그래서 다시 집을 찾아갔다.
도어락을 세게 밀어봤다. 비밀번호 5번 틀리면 강제 잠금됩니다. 아, 돌겠다 진짜. 그러던 그때 문이 열렸다. 누군가 안에서 조용히 문을 열고 나를 마주했다. 그 사람은 놀랍게도 내가 아는 얼굴이었다. 연주 언니? 내 대학 동기, 그리고 지금은 연락을 끊고 지냈던 사람. 한때 가장 친했고 내 집에 자주 놀러 오곤 했던. 근데 지금 왜 내 집 문 안에서 나와? 어쩐 일이야? 연주 언니가 웃으며 말했다. 지금 그게 할 말이야? 아, 미안, 내가 잠깐 쉬러 온 건데. 너한테 연락이 안 돼서 나는 그때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해킹이나 도용이 아니었다. 이건 계획이었다. 누군가 처음부터 내가 꺼질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 연주 언니가 있었다. 나는 벽에 등을 기대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문 앞 신발을 벗지도 못한 채. 연주 언니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에이, 그렇게 놀라긴. 너 옛날에 나한테 말했잖아. 비상시에 와도 된다고. 비밀번호도 가르쳐줬었고. 그건 3년 전이었잖아. 그땐 우리가 친구였고. 지금은 친구 아니야?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때부터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기 시작했음을 느꼈다. 테이블에 앉은 연주 언니. 내 눈을 똑바로 보며 웃었다. 근데 너 핸드폰 꺼졌다며? 고장났어?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뭐를? 내 폰이 꺼졌다는 거. 내 명의로 뭐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 연주는 대답 대신 잔에 커피를 따랐다. 그리고 한마디. 넌 항상 너무 방심했어. 사람을 믿는 것도 시스템을 믿는 것도. 3년 전 우리는 거의 자매처럼 지냈다. 대학교 때부터 붙어 다녔고 같은 자취방에서 살다시피 했으니까. 하지만 딱 하나 우리 사이를 금가게 만든 사건이 있었다. 회사. 같은 시기에 같은 회사에 입사 지원을 했고 나는 붙고 연주 언니는 떨어졌다. 그날 언니가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하다. 너는 운이 좋아서 붙은 거야. 내가 스펙으로는 훨씬 더 위였다는 거 너도 알잖아. 그 후 우리는 서서히 멀어졌다. 그리고 연락이 끊긴 지 2년 만에 언니는 내 집안에서 내 인생 일부를 살고 있었다. 연주야, 지금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니, 정확히는 내가 한 게 아니지. 그럼 누가 한 건데? 그건 너도 아는 사람이야. 뭐? 그 순간 연주 언니가 내민 건 한 대의 휴대폰이었다. 겉모습은 내 폰과 똑같았다. 케이스도 배경화면도 배터리 %까지. 이게 네 진짜 폰이야. 아니, 복사된 너. 나는 말을 잃었다. 진짜로 유심히 복제된 거였다. 그녀가 설명하길 며칠 전부터 내가 재시작을 하게끔 유도하는 시나리오를 짰단다. 내 폰이 꺼지자마자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 복제된 유심을 장착한 이 가짜 폰을 켰고 그 순간 통신사는 그 폰을 진짜 나로 인식했다는 거다.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니야. 이건 시스템의 허점이 만든 새로운 정체성 전복이야. 연주의 말이 섬뜩하게 들렸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너 하나쯤 사라져도 세상은 아무 문제 없어. 왜냐하면 너 대신 살아줄 내가 있으니까. 그날 밤 나는 연주 언니 집안이 내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왔다. 정리할 시간 줄게. 그래도 우리가 남이 아니잖아. 그 한마디를 끝으로 문은 닫혔다. 정확히 말해 내가 살아야 할 문이 그녀의 손에 닫힌 거였다.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나는 근처 찜질방에 몸을 뉘었다. 근데 이상했다. 카운터에서 내 카드를 긁었는데 결제 안 되시는데요? 네. 다시 한번 해보실래요? 죄송하지만 한도 초과입니다. 다른 카드 있으세요? 뭐? 한도 초과라고? 나는 침착하게 휴대폰을 켰다. 계좌 앱에 접속하려는데 로그인 단계에서 막혔다. 인증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인증기기 정보가 변경되어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곧장 걸려온 은행 상담센터에 전화. 님, 어제 저녁 대출이 연속으로 3건 접수됐습니다. 명의자 본인 맞으신가요? 네. 아니요, 저 아니에요. 뭐라고요 지금? 바로 다음날 은행 본점으로 갔다. 사실상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뿐이었다. 모든 걸 잃어가는 느낌. 창구 직원에게 신분증을 내밀자 그녀는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다. 고객님, 현재 이명의로 등재된 연락처와 기기가 다릅니다. 그걸 제가 바꾼 게 아니라고요. 제 계좌, 제 정보예요. 어떻게 증명해야 되죠? 잠시 뒤 창구 뒤쪽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다. 슈트 차림의 남자. 수석 보안팀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님, 실례지만 혹시 최근에 휴대폰 유심 복제 피해를 입으셨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요즘 이 수법이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피해자 중 일부가 공통적으로 재시작 유도 문자를 받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 장의 문서를 내밀었다. 지금 고객님의 이름으로 열린 계좌 5개, 신청된 대출 6건, 결제 이력 2개 이 중 절반 이상이 어젯밤에 발생했습니다. 나는 눈이 뒤집혔다. 그럼 다 제가 갚아야 돼요? 그 사람이 한 일인데.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그걸 밝히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조사 중입니다. 근데 하나 이상한 게 있어서요. 그가 내민 CCTV 캡처 사진. 내 이름으로 대출 서류를 들고 창고 앞에 서 있는 여자. 연주였다. 이분 아시는 분인가요? 그날 밤 나는 멘탈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다. 찜질방에서 새우잠을 자며 다시 무한히 반복되는 질문들을 떠올렸다. 언니가 왜? 언니 혼자 한 게 맞을까? 내 개인정보는 어디서 새나간 걸까? 그 재시작 유도 메시지 누가 보낸 거지?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연주 언니가 졸업 직후 만났던 그 수상한 남자. 걔 요즘 남자 생겼다며? 1년 전 카페에서 만난 친구 민지의 말에 내가 제일 먼저 떠올린 얼굴은 연주 언니였다. 연주 언니? 진짜? 응. 이름이 뭐였더라 슈? 지우? 아무튼 영어 이름 쓰더라. 스티븐인가 뭔가.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새로운 연애겠거니 했다. 하지만 지금 와서 그 남자 얘기를 다시 떠올려 보면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언니가 그 남자와 처음 만났던 날. 우리는 우연히 함께 있었고 나는 정확히 기억한다. 저 남자 쳐다보는 거 봐봐. 연주야 너한테 관심 있는 거 아냐? 진짜? 어우 부담스럽게 왜 이렇게 뚫어져라 봐. 근데 좀 잘생겼다. 하. 너 스타일 아니야? 아니야. 근데 눈빛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그 남자는 딱 그날 내 휴대폰에 와이파이 연결을 요청해왔다. 죄송한데 테더링 좀 가능할까요? 급하게 송금해야 할 게 있어서요. 당시 언니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였다. 나는 대수롭지 않게 허락했다. 아, 네. 여기요. 그리고 내 폰으로 와이파이를 공유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내 폰 정보가 모두 빠져나간 게 아닐까 싶다. MAC 주소, 기기 정보, IP, 패턴까지. 심지어 나는 그때까지 이메일 자동 로그인 기능을 끄지 않았던 상태였다. 현재로 돌아와 나는 그 남자를 찾아보기로 했다. 연주의 SNS는 이미 삭제돼 있었고 휴대폰 번호는 정지. 대신 그녀가 자주 다니던 사진관 블로그에서 단서를 발견했다. 사진 속 남자. 그리고 그 아래 달린 댓글 하나. 그때 그 지우님 지금은 IT 보안 쪽 일하신다던데요? 지우 기억났다. 언니가 한번 그 이름을 입에 올린 적이 있었다. 지우 오빠는 보안 프로그램 같은 거 개발해. 어떻게 보면 해킹이랑도 비슷하긴 한데 합법적으로 하는 거라. 합법? 이쯤 되면 연주 언니가 이용당한 게 아니라 둘이 짜고 친 고스톱일 가능성이 더 높았다. 나는 즉시 그 남자의 이름과 이력을 추적했다. 결국 하나의 회사 홈페이지에서 비슷한 얼굴을 발견했다. 작고 오래된 스타트업, 위장된 명함, 그리고 고객 맞춤형 보안 솔루션이라는 문구. 거기서 나는 더 이상 클릭을 못했다. 손끝이 덜덜 떨렸으니까.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찜질방 라운지에서 잠이 들려던 그때. 누구세요? 옆자리에서 말을 건 사람. 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그 남자였다. 혹시 씨 맞으시죠? 지우였다. 바로 그 남자. 씨 맞으시죠? 그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다. 나는 자리에서 반사적으로 일어났다. 지금 왜 여기에 있죠?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요. 그는 내 앞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찜질방 조명이 노랗게 흔들리던 공간. 온몸에 식은땀이 났다. 정체가 뭐예요? 나는 손을 주먹 쥔 채 입을 열었다. 왜 내 휴대폰을 복제했어요? 왜 연주 언니랑 짜고 내 인생을 망쳤냐고요?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갸웃하며 웃었다.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했다고 누가 그럽다? 나는 당장 일어나 경찰에 전화하려 했다. 근데 그가 테이블 위에 툭 무언가를 올려놨다. 검정 USB. 그리고 그 위에 적힌 메모. 복제된 너의 계좌 입출금 내역, 대출 진행 화면, 연주의 얼굴, 그리고 당신의 목소리.
이건 뭐예요? 그날 당신이 폰 껐을 때 우리는 이미 다음 단계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는 나를 쳐다보며 천천히 말했다. 내가 왜 당신한테 이걸 보여주냐고요? 당신을 이용할 생각이었어요. 처음부터. 근데 계획이 조금 어긋났죠. 연주가 감정에 흔들렸거든요. 뭐라고요? 그는 짧게 웃었다. 그 여자 처음엔 철저했는데 마지막엔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마무리하려는 겁니다. 당신이 이 모든 걸 원위치로 돌리고 싶다면 조건 하나만 들어주세요. 조건이요? 그가 내민 또 다른 문서. 법률상 양도 계약서. 당신 이름으로 개설된 통장과 계좌를 새로운 법인 명의로 정리해주세요. 그럼 대출도 사라지고 당신은 원래 인생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장난해요? 진지합니다. 지금은 당신이 가진 것 중 아무것도 본인 명의가 아니니까. 명예도, 돈도, 주소도, 심지어 이름도요. 그런데 그걸 당신이 정리해준다고요? 대가로 뭘 원하는데요? 그는 잠시 입꼬리를 올리더니 마지막으로 말했다. 한 달만. 한 달만 내 조직의 프론트로 써주세요. 그 뒤엔 깨끗하게 돌려드립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건 제안이 아니라 협박이었다. 나는 지금 내 이름과 인생을 인질로 잡힌 상태였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계속 도망치기만 하면 이름도 번호도 기록도 모두 사라질 거예요. 그가 떠난 자리엔 USB 하나만 남아 있었다. 그 속에는 내가 사라진 48시간 동안 벌어진 진짜 나의 하루가 담겨 있었다. 새벽 3시. 찜질방 TV 근처 콘센트에 내 노트북을 꽂고 USB를 연결했다. 손끝이 바들바들 떨렸다. 파일명은 딱 3개였다. 1. 영상 지점 서류. MOV2 녹취 전화 통화. MP3 3계좌 기록. 집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가 들릴 만큼 컸다. 먼저 영상부터 열었다. 화면 속 한 여자가 은행 창구 앞에 서 있었다. 내가 쓰던 패딩, 내가 쓰던 마스크, 내가 자주 묶는 머리 모양. 근데 그 여자는 내가 아니었다. 그런데 모두가 그녀를 나라고 믿고 있었다. 님, 대출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잠시만요. 그녀는 내 사인을 따라하고 내 목소리를 흉내내고 내 주민등록번호까지 읊었다. 그리고 내 서류를 꺼냈다. 거기엔 진짜 내 사진, 내 인감, 내 통장 사본까지 있었다. 와, 미쳤다. 눈물이 났다. 내가 저 자리에 있었어야 할 이유는 단 하나. 내가 나니까. 그런데 저 여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나로 사는 법을 익히고 있었다. 다음은 녹취 파일.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남자의 목소리. 지우였다. 이대로 가면 다음 주에 2천까지는 나온다. 근데 걔가 눈치챘어요. 시간 없어. 딜 마무리해. 아니면 내가 나서야 돼. 그럴 필요 없어요. 나 아직 안 끝났어요. 그 목소리 연주 언니였다. 단호했고 흔들림 없었다. 친했던 그 언니의 따뜻했던 말투가 아니었다. 완전히 다른 사람. 정확히 말해 타인의 삶을 복사해서 그걸 통째로 뒤집어 쓴 사람. 마지막으로 열어본 계좌 기록. 내 이름으로 열린 수십 개의 가상 계좌, 각종 해외 송금 이력, 비트코인 거래 내역까지. 그리고 그 마지막 기록. 2025.05. 삼성금자 GNATCH 수취인 주인공 이름 금액 500만. 이건 뭐야? 회사 이름. 어디서 많이 본 이름이었다. 며칠 전 그 남자 지우의 명함에 적힌 이름과 같았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는 내 인생을 팔고 있었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었다. 이대로 당하기만 할 순 없었다. 해보자. 끝까지 가보자. 그날 밤 나는 새 휴대폰 하나를 개통하고 가짜 이름으로 은밀하게 하나의 SNS 계정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새로 개통한 번호. 가짜 이름. 위조된 프로필 사진. 심지어 생년월일도 조금 바꿨다. 이제 나조차 나를 몰라볼 지경이었다. 닉네임은 뭐로 할까? 나는 잠시 망설이다. DOPPL24라는 이름을 썼다. 도플갱어, 그리고 내가 잃어버린 올해 2024년. 역설적이지만 딱 들어맞는 이름이었다. 그들이 활동하는 폐쇄형 채팅방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처음엔 접근조차 불가능했다. 하지만 USB 안에 담겨있던 마지막 힌트. 거기 기입된 메일 주소가 결정적 단서였다. NATADMINNA-스택. 아이오나는 그 주소로 위장 메일을 보냈다. 가입 문의 프론트 업무 가능자입니다. 최근에 시통의 구조 듣고 관심 생겨 연락드립니다.
대면 필요 없고 실적 보내드릴 수 있어요. 보내고 나서도 심장이 뛰었다. 진짜 연락이 올까? 아니면 역추적당할까? 그런데 불과 2시간 만에 한 줄짜리 회신이 도착했다. 목요일 밤 22시. 4번 방 비밀번호는 2406. 비밀번호. 그들이 쓰는 내부 플랫폼 로그인 키였다. 그 순간 나는 진짜 그들의 안방으로 발을 디딘 셈이었다. 밤 10시. 숨죽이며 접속했다. 접속 성공. 채팅창에 짧게 뜬 메시지. 그 뒤 익숙한 아이디가 먼저 말을 걸었다. JYO57 연주 언니였다. 새 사람 들어왔다며? 프론트 가능자. 추천받았어. 여자야? 응. 프로필 좀 볼 수 있을까? 나는 짧게 대답했다. 얼굴 없는 게 룰 아닌가요? 그리고 답변 없이 이어진 정적. 그때 또 하나의 아이디가 등장했다. 지일유 지우였다. 관심 있으면 기회를 줄게요. 대신 입단 테스트는 통과해야 합니다. 그 순간 화면이 깜빡이더니 하나의 링크가 떴다. 실시간 태스크 제시된 사람의 정보로 가명 카드를 개설하시오. 소요시간 1시간 추적 우회 기술 포함 필수 실수 시 IP 차단 입이 떡 벌어졌다. 이건 진짜 범죄였다. 단순 한 명의 도용이 아니라 가짜 사람을 만드는 시스템이었다. 그들은 가면을 쓰고 사람을 조립하고 정체성을 매매하고 있었다. 나는 과제를 시작하는 척하며 동시에 화면을 캡처하고 IP 트래픽을 기록했다. 그리고 그 모든 파일을 숨긴 폴더에 저장했다. 그날 밤, 나는 그들의 입구에 들어섰고 그들이 만드는 지옥의 설계도를 일부 손에 넣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참여자 명단에 떠 있던 이름이었다. 엄마. 말도 안 돼. 목이 말랐다. 심장이 요동쳤다. 스크롤을 몇 번이나 다시 올렸다. 참여자 김성희 프론트 연계 계좌 사용 3건 인증서 위임동의 완료주 사용 IP 충북 청주 김성희 엄마의 이름이었다. 이름이 같을 수도 있어. 성희라는 이름 흔하니까 스스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부정했지만 곧이어 눈에 들어온 주민번호 뒷자리 그리고 등록된 주소지가 내 기억 속 엄마의 주소와 정확히 일치했다. 왜 엄마 이름이 여기에? 엄마는 내가 20살 되기 직전 갑자기 집을 나갔다. 당분간 연락하지 마. 엄마가 좀 정리할 게 있어서 그래. 그게 마지막이었다. 그 뒤로 연락이 끊겼고 나는 엄마를 죽은 사람처럼 생각하며 살아왔다. 근데 지금 그 죽은 줄 알았던 엄마가 이 사기 조직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다음 날 나는 청주행 첫 기차를 탔다. 10년 만에 엄마를 찾으러 가는 길. 몸은 차가웠고 머리는 복잡했다. 그녀가 이 일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마주할 용기가 차마 생기지 않았다. 하지만 포기할 수도 없었다. 이건 내 인생만의 문제가 아니었으니까. 엄마도 이 조직 안에서 무언가를 잃고 있었을지 모른다. 혹은 무언가를 얻고 있었거나. 청주의 작은 원룸 건물. 관리소 아저씨는 기억해냈다. 김성희 씨요? 거기 304호 몇 달 전에 나갔는데 혹시 어디로 옮기셨는지는 그건 모르겠는데 여기 노란 명함 하나 놓고 가셨어요. 뭔가 일 구하시려던 것 같던데 그가 내민 명함. 회사 이름. NATCH 솔루션즈 지우가 만든 그 회사였다. 엄마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일에 연루돼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제서야 이해했다. 왜 그들이 나를 그렇게 손쉽게 뒤바꿀 수 있었는지. 왜 내 정보가 그렇게 정교하게 준비돼 있었는지. 엄마가 넘긴 거야? 그날 밤 찜질방에서 다시 USB를 열었다. 그 안엔 내가 보지 않았던 폴더 하나가 있었다. PRIVAT 열자마자 영상 하나가 떴다. 파일명 성희 녹취. MOV 마우스를 올려놓고도 눌러야 할지 망설였다. 하지만 나는 듣기로 했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 딸이에요. 그 애만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당신이 대가를 감당하면 되죠. 그럼 전부 넘길게요. 대신 그 애는 몰랐으면 좋겠어요. 그 애만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녹취 속 엄마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분명한 두려움이 묻어 있었고 그 안에 무너지는 마음도 들려왔다. 그럼 전부 넘길게요. 대신 그 애는 몰랐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 숨이 멎었다. 울컥했다.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주르륵 화면 위로 떨어졌다. 그게 이유였어? 나는 머리를 감싸진 채 바닥에 무너졌다. 10년 동안 버림받았다고 믿었던 감정. 엄마가 날 포기했다고 단정했던 수많은 날들. 그게 전부 나를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었다니.
왜 말 안 했어? 왜 나한테 말 안 했냐고.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그는 자신의 이름을 팔았다. 정체성을 팔고 기록을 넘기고 나조차도 그 손으로 밀어낸 거다. 그저 딸이니까. 엄마는 그런 사람이었다. 말보다 행동으로 사랑보다 거리두기로 늘 뒤에서 감쌌다. 기억 속 한 장면이 떠올랐다. 중학생 시절 도서관에서 밤늦게 나오던 날. 어두운 골목길에서 누군가 나를 따라왔고 겁에 질려 뛰어가는 나를 끝에서 받아준 사람. 괜찮아. 괜찮아. 엄마 여기 있었어. 엄마는 항상 너 근처에 있었어. 그 말이 그땐 무슨 뜻인지 몰랐다. 그저 지나가는 위로인 줄 알았다. 근데 지금 그게 전부 진심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 나는 다시 USB를 꺼내 들고 파일을 끝까지 확인했다. 그날 엄마가 했던 마지막 문장. 혹시 제가 사라지게 되더라도 그 애가 무사하기만 하면 돼요. 그게 그 애가 모르게 사는 게 제가 원하는 전부예요. 엄마 나는 혼잣말처럼 숨죽여 중얼거렸다.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이 조직에서 빠져나온 걸까? 아니면 아직도 무언가의 담보로 묵혀 있는 걸까? 모든 걸 알게 된 지금 이대로 물러날 수는 없었다. 나는 이제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복수자가 됐다. 그리고 엄마를 되찾아야 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나를 만들었다. 가짜 계정 하나 더. 이번엔 정교하게 설계된 신분 위조 정보까지 덧붙여 그들이 의심하지 못할 수준으로. 닉네임 SILENT8 직책 프론트 회계 담당 추천인 없음 외부 기술 제안자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내부 플랫폼 그 안에 다시 잠입했다. 이젠 단순한 스파이도 피해자도 아니었다. 안에서 무너뜨리기 위한 목적만이 존재했다. 일주일간 나는 매일 밤 그들의 시스템을 분석했고 결제 트래픽과 송금 흐름, 파일 공유 로그까지 빠짐없이 기록했다. 그리고 마침내 내게 주어진 작은 기회. 다음 미팅 신규 프론트 인원도 옵니다. 장소는 성수. 오후 7시. 그게 바로 실물 대면이 이뤄지는 첫 접점이었다.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로운 사람처럼 꾸몄다. 검은 마스크, 단정한 머리, 회색 코트. 속에는 녹음기와 카메라를 장착한 버튼형 브로치. 가방 속엔 경찰청 익명 제보 메일 초안과 USB 3개가 꽉 채워져 있었다. 오늘 안에 끝낸다. 지우도 연주도 그리고 그 조직도 성수 카페 지하. 회색 철문 안쪽 작은 회의실. 먼저 도착해 있던 두 사람. 연주와 지우였다. 안녕하십니까? 내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다. 그들은 잠깐 나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이지? 지우가 말했다. 어디 추천이야? 비추천입니다. 독립 루트로 스카우트했습니다. 오. 그런 케이스 흔치 않은데. 연주가 내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잠시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날 알아봤나? 하지만 곧장 고개를 돌렸다. 회의가 시작됐다. 그들이 만드는 가짜 사람들의 데이터, 향후 자금 세탁 경로, 해외 송금 처리 방식. 그리고 마지막엔 다음 달 주요 타겟의 리스트가 떴다. 거기서 나는 내 엄마 이름을 또다시 봤다. 김성희 재활 자금 송금자 대상 자녀 계좌 세탁 예정. 이건 뭐죠?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우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그냥 오래된 고객이야. 곧 정리할 거고. 정리라뇨? 의심받기 전에 계좌 폐기. 잊혀지게 만드는 거지.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이들이 엄마를 지우려 하고 있다. 회의가 끝나고 나는 일부러 천천히 나섰다. 지우와 연주가 문을 닫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뒤따라 나가며 조용히 말했다. 연주 언니. 그녀가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다. 너 설마 그래. 나야. 그 순간 녹음 버튼이 눌려졌다. 브로치형 카메라는 이미 작동 중이었다. 너 어떻게 들어온 거야? 연주의 눈이 흔들렸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지금 중요한 건 이제 너희가 끝났다는 거야. 너희가 끝났다는 거야. 그 말 한마디로 지우의 얼굴빛이 바뀌었다. 연주는 숨을 멈췄고 기류는 싸늘하게 식어갔다. 녹음했어? 지우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영상도 있어. 계좌도 송금도 네가 시킨 모든 지시들도. 네가 엄마한테 어떤 계약을 시켰는지도. 너 그럼 지금 응. 경찰서 가는 길이야. 그리고 너희 이름으로 된 모든 기록 이미 익명 제보 다 끝났어. 지우는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이 더 무서웠다. 넌 항상 그런 식이더라.
사람을 믿고 정을 주고 그래놓고 마지막엔 날 죽이더라. 넌 나를 먼저 지웠잖아. 그 한마디에 연주 언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미안해. 난 그때 그 남자 말만 믿었어. 정말 몰랐어. 내 엄마까지 연루될 줄은. 그건 변명이야. 나는 고개를 돌렸다. 더 이상 그녀를 바라보는 일조차 고통스러웠으니까. 며칠 후 경찰 수사는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NATCH 사무실은 압수수색됐고 관련자 12명이 줄줄이 검거됐다. 뉴스엔 신분 복제범죄 조직 전원 검거라는 자막이 떴다. 그 속에 지우의 얼굴이 잠시, 연주의 뒷모습이 희미하게 잡혔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엄마를 다시 만났다. 작은 재활병원 복도 끝, 흰 가운을 입고 걷고 있던 뒷모습. 세상에 그보다 더 익숙한 장면은 없었다. 엄마. 그녀가 천천히 돌아섰다.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그리고 말없이 나를 안았다. 말도 이유도 설명도 필요 없었다.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 서로를 아는 채 한참을 울었다. 그날 이후 나는 내 번호를 다시 찾았고 계좌도 회복됐고 주거지와 신분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왔다. 하지만 나는 이제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내 인생의 접근 권한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어느 오후 익숙한 카페에 앉아 새 노트북을 열었다. 빈 화면에 나는 짧게 글을 썼다. 내 인생을 복제하려 했던 사람들, 이제 너희가 사라질 차례야. 그리고 저장. 사라질 뻔했던 나, 잊힐 뻔했던 이름, 지워질 뻔했던 인생. 그 모든 걸 다시 찾아오는 여정이었습니다. 때로는 너무 늦은 듯 보이지만 우리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끝났다고 믿었던 자리에서 조용히 다시 켜지는 삶처럼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미소 한 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